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반등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못했네요.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장중에 좀 보셨던 분들은 뭐 좋은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좀 기대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중간에 또 훅 빠졌다가 또 다시 또 반등했다가 또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뭐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네. 예, 그런 흐름을 오늘 좀 장중에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지수를 먼저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14% 하락을 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8% 하락을 했습니다. 야, 요거 조금 위에서 좀 종가 마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정말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도 0.76%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정말 0.01% 하락했는데 마지막 지수 정말 정말 소폭 예, 하락하게 되면서 약보합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다. 지금 지수의 흐름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스닥이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로 했다. 지금 이 지수의 흐름 자체가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자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 기사와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중에요. 지금 뭐 CNN부터 해서 많은 외신에서 발표하는 여러 이제 뉴스들이 있어요. 뉴스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 캐나다 간의 여러 이제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시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요? 예, 내용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를 시간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엄청난 극도의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오늘 특히나 오늘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보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명확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한 측에서는 아니야. 다 생각하면서 협상의 카드로 쓰고 있는 거겠지. 협상을 하려고 하는 여러 뭐 그런 어떤 방향이 있겠지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나도 갈팡질팡하니까 이게 도대체 명확하게 뭐가 가이드라인이 본인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로 그거 아세요? 군주론이라는 책 아세요? 군주론 알죠. 거기서 군주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시장의 어떤 자기가 뱉은 말을 그렇죠. 마음대로 안 지켜요. 그러니까 물론 지키는 것도 있는데 늘 지키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책을 읽지 않았을까? 도의적인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 네. 아니라 어떤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 시장을 이제 군주예요, 군주.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기 위한 네. 하나의 뭐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좀 심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아마 이게 지금 아침 방송 경제 방송을 하는 곳에서 네. 이런 언급을 다른 방송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걸 지금 어디 장단에 맞춰가지고 방송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오늘 뭐 제가 실시간으로 5시 전까지 나온 뉴스를 그래도 좀 긁어서 네.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좀 짰는데 타임라인으로. 네, 짰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테슬라 뭐 주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3% 상승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 이 정도 상승해서 네, 이건 상승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너무나도 급격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어떤 트렌드선은 그러니까 추세선은 조금 깨고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죠. 지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 뭐 정프로님도 지금 테슬라 또 사셨다는 277달러라고 평단가를 밝히셨는데 과연 밤사이 더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프로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저 그렇습니다. 위에서 많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백악관에서도 또는 트럼프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 봐요. 테슬라 이거 주가 어떡하냐. 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의 퍼포먼스를 좀 보이는 오늘 그런 하루를 보였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도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인증해야 되는데. 어떤 거요? 테슬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테슬라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샀어요? 샀어요. 인증했어요? 인증했어요. 자, 테슬라 차를 샀는데요.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애플도 오늘 좀 빠졌어요. 맵을 볼게요. 맵을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정말 급격하게 많이 빠졌었던 빅테크들이 일부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고, 엔비디아가 1.6%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3% 상승했고요. 또 개인 투자분들 좋아하시는 팔란티어 2%대 일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3%대 반등 보여줬고, 아마존 1%, 메타 1%. 하지만 이걸로 전혀 뭐 만족하지 못하죠. 시장은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았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또 중국이죠, 중국. 네, 오늘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했습니다. 예, ETF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쪽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골드, 네, 지속적으로 상승, 뭐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니오 같은 경우는 뭐 15%, 17% 가깝게 올라가면서 중국 주식들이 최근에 뭐 위에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후에 다시 또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 대비해서 중국 주식이 조금 강한 면모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쪽 여기 위에 상단에 이제 중국입니다. 요게. 예, 여기 중국 쪽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리바바가 지금 4.8% 올랐습니다. 핀도도는 2% 올랐고, 앞서 말씀드린 니오 같은 경우에도 뭐 15%, 그다음에 리오토 같은 경우 7% 오르는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보이다 보니까 다시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번 3월에 있을 야도 지금 부양책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심은 약간은 좀 중국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죠. 네. 졸트 보고서 발표가 네, 보고서가 됐습니다.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인 이직 관련된 보고서인데, 뭐 지금 노동시장 또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보고서 또는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게 또 여겨지다 보니까 왜 중요하게 여겨지냐? 지금 경기 둔화가 오는 것이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냐,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물론 아직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일부 미국에 있는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여러 이제 해당 관련 산업의 CEO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예상치는 전월 대비해서는 좀 낮아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발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시장 낙관론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또는 취임식 이후로 관세 정책이나 뭐 자국 기업 우선주의 또는 뭐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낙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서 일부 작은 기업들이 많이 팡팡 튀어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낙관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트럼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테슬라 살리기에 나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자,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뭐 오늘은 사진으로 제가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혼돈의 무역 전쟁인데, 이거 정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메인이 바로 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게 정말 뉴스를 팔로우 하다가도 1시간 뒤에 다른 뉴스가 나와요. 정반대의 뉴스가 나오고 또 1시간 뒤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정말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혼란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이 전혀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만 계속 촉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곧 휴머노이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기사 같이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와 유가 한번 볼 텐데요. 이번 주 이제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 뭐 정말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 2.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3%대를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예측치가 이제 2.9%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상치를 부합할지 이번 주 저 CPI 발표 보면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66.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사실 지금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월 CPI에 그래도 뭐 CPI 데이터가 조금 낮아지는 약간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결과는 뭐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게 상품 단인지 서비스 단인지 또는 뭐 최근에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별로 제가 또 가지고 나와서 같이 또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한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459원이었다가 자, 오늘 1,450원대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자,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와 또 다르게 뭐 경제 성장률부터 여러 가지 대입을 해서 그 나라의 상대적인 그런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뭐 실적 발표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남은 실적 발표가 뭐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도비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도큐사인, 울타뷰티, 뭐 UiPath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아메리칸 이글 뭐 이러한 기업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또 관심이 없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업계에서 중요한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이로봇 같은 로보틱스에 대한 뭐 가이던스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가는 크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향후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제가 또 이 부분도 같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졸트 보고서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퇴사율이 좀 살짝 증가했어요. 그래서 12월 1.9%에서 1월 2.1%로 일부 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졸트 보고서가 이제 크게 시장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관세 정책이나 여러 경기도나 경기 침체가 이번 3월 또는 2월 말에 들어서 막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러한 데이터 특히나 좀 후행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과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12월에 1.9에서 뭐 0.2% 상승했다. 퇴사율이 물론 이 부분이 뭐 실업률과 또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또는 지금 도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부분은 차후에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일단 퇴사율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소폭 좀 튀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소기업 낙관론 추이예요. 이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급격하게 튀어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낙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과 만약에 맞물리게 된다면 특히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이 조금은 낙폭 과대주들 이러한 주들이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국기업 우선주의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 안에서 중소기업들 낙관론이 크게 튀어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급격하게 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어떤 심리적 센티먼트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중소기업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스몰캡이나 미드캡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또 폭락을 이제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는 낙관론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물론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했죠. 너무 많이 하락했지만 일부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군들은 크게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또 크게 주가가 좀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6%, 뭐 5%대 뭐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 AI 소프트웨어 뭐 기업들, 산업군들도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반등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비슷한 기업들도 같이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다시 또 반등을 보여줬어요. 뭐 일부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지금 엄청나게 급등한 후에 지금 약간의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일부 좀 반등한 기업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 2%대, 퀀텀 컴퓨팅 3%대, 뭐 D-Wave 퀀텀은 13%대 상승을 좀 보여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자 컴퓨팅 아직 재료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의 빅테크들이 양자 컴퓨팅 이벤트가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또 관심을 또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 자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중소기업 낙관론 추이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보게 되면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의 순 비율이 37%로 하락을 했다. 이게 지금 사실상 더 많은 절반 이상이 이제는 경기가 좀 개선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37%로 하락을 했고 매출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의 순 비율이 14%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개선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가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 낙관론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메가캡에 대한 기술주 포지셔닝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과거에 2020년도에 코로나 때의 고점을 완전 피크를 찍었던 이러한 포지셔닝 자체가 크게 하락한 후에 지속적으로 최근에 2년 강세장, 2년 하고도 한 4, 5개월 정도 강세장이 좀 이어져 왔는데 그러한 강세장이 이어진 와중 속에서 최근에는 크게 다시 포지셔닝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일부 투자자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포지셔닝을 줄여나간다는 게 투자 비중을 줄이는 거죠. 거죠? 예, 투자 비중을 기술주에서 좀 줄이고 있는 네. 상황이다. 자, 이거는 물론 메가캡 자체가 너무나도 길게 랠리를 해왔고, 예, 지금 앞으로 물론 투자자마다 약간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여러 메가캡이나 스몰캡이나 미드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산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M7에 좀 집중돼 있었던 그러한 비중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근데 사실 상황이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M7 종목들을 걱정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장 좋았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M7에 집중됐었던 투자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거 봤으면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지금 보니까 뭐야 M7 안 좋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냥 단편적인 데이터를 보고 네. 시장 상황과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하니까 맞아요. 예,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좋지 않고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 줄이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긍정적일 때는 줄이는 것 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예,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보죠. 네. 지금 이제 요게 어찌 보면은 또 2025년에 어떤 하나의 다크호스로 또 튀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그만두냐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의 어떤 대립 상황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쪽을 좀 서는 그러한 어떤 지금 정치적인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 종전이 된다면 그 유럽 내의 GDP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유로 전체 맨 왼쪽에 유로를 보게 되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또 GDP가 높은 이러한 이제 경제를 좀 쥐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국가들의 GDP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나왔는데 이게 업사이드 자체가 사실상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한된 부분, 그러니까 리미티드라고 하게 된다면 밴드의 하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업사이드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밴드의 어떤 상단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 하고 한다면 GDP는 성장합니다. GDP는 성장하는데 이게 최대 시장에서 얼마나 낙관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이 성장치가 급격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크게 튀어오를 것으로 지금 이 빨간색 점이 토탈이에요. 이게 왜냐면 뭐 에너지 산업 분야 아니면은 뭐 시장의 심리, 트레이드, 그리고 재건 사업,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미그레이션, 뭐 이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측정을 전망치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빨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체가 이제 크게 또 업사이드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또 종전이 된다면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러시아를 또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푸틴과 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될지, 그에 따라서 유럽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또 유럽 시장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도 우리가 이번 2025년에 다시 또 새롭게 떠오르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예측 불가능한 범위죠, 사실상. 예, 그래서 종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국내 시장도 아마 엄청나게 이 재건 사업 관련된 그 섹터가 크게 아마 튀어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같이 제가 업데이트를 또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어제도 하겠습니다. 조금 움직임이 있긴 했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테마적으로 우리나라는 테마적이죠. 워낙에 예. 움직이다 보니까 잘 좀 투자를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진 저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키웁시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삽시다 하면서 뭐 현대차나 기아 차를 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좋죠. 근데 그냥 특정 이건 기업에 대한 아니 옆에 그리고 선글라스 쓰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저는 왜 이렇게 오늘 지금 이 모습 바보 같죠? 바보 같아요? 예. 자, 바보 같은지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약간 일단 백악관이고요. 야씨 우리 형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 막내 아들을 계속 데리고 나오죠. 막내 아들 데리고 나오고 젤렌스키한테 백악관이 뭐 옷 있냐, 너 정장 있니? 이런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모자를 쓰고 나와요. 저 모자에 또 마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 있는 거고. 그냥 뭐 일론 머스크부터 옷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모자를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 앞에 뭐 사이버 트럭부터 해서 모델 Y, 뭐 모델 X 쭉 이렇게 해놨고, 이거 퍼포먼스죠. 퍼포먼스고. 아니 샀는지 안 샀는지 그 뭐 구매 내역서 트럼프 딱 찍혀 있는 거 보여줘야죠. 이왕 할 거면 살 정도 돈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회사를 살 수도 있죠. 네. 예. 살 정도 돈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앞에 이제 있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옆에 서 있고, 이제 모델 Y인지 X인지 뭐 하여튼 옆에 빨간색 차 옆에서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테슬라 구입했다. 테슬라는 최고의 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서 최근에 좀... 테슬라 주가가 너무나도 크게 하락하고, 이 책임을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약간 책임이 너희들한테 있다. 너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걸 약간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이 머스크가 왜 이런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 왜 피해를 봐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몰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 인터뷰 했잖아요. 어제 인터뷰했을 때 본인이 지금 테슬라 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가 지금 도지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테슬라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뭐 해킹 문제도 나오고 지금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내가 우리나라 국가의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본인이 합니다. 네, 1년 동안 더 하겠다. 예. 그리고 뭐 그럼 테슬라 운영에 대해서 한숨 쉬는 뭐 그런 인터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내가 맡은 이 수장, 이 정부 효율부 이 부분에 대한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웃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역시 일론 머스크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맞아요. 당장에 이렇게 급락하는 주가 앞에서는 주주분들은 정말 속이 탈 겁니다. 속이 타죠, 사실상.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오너로서 또는 창업자로서 또는 기업의 어떤 수장으로서 뭐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도 크게 방어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도 이것도 약간 좀 뭐랄까 맞아요. 책임이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미국은 또 수의 나라,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오너다라는 이런 단어 써가면서 절대 그 사람을 대표해서 내리게 할 수 없는데 미국은 또 그게 가능하죠. 나라니까. 이 사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불확실성에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는 거라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퍼포먼스입니다. 뭐 이거 뭐 이렇게 타는 모습 보여주고 이걸 또 찍고 인터뷰하고 옆에서 일론 머스크가 서서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테슬라는 최고의 제품이며 머스크는 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는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욕먹는 거에 대해서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뭐 그런 거 좀 약간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장중에 4%대, 뭐 종가 기준으로 한 3%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걸 방어할 수 있다고 방어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 정부 효율부에 있는 한 이 테슬라 주가가 얼만큼 또 반등을 보일지도 약간 미지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해서 법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죠. 테슬라 사는 게 과연 테슬라 주가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이야기도 또 지금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아직 지금 트렌드 자체가 지금 내려가는 그 하방의 압력이 크고 있는 상황이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싸졌다 하고 확확 들어가기보다도 조금은 주가를 좀 지켜보면서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그러한 지금 기업이 아닐까. 자 그러한 이제 차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 우리가 흔히 자 이번 2025년은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이야기가 아마 1월 초부터 나왔는데 그게 싹 사라졌죠. 사실상 싹 사라졌는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비트코인이 그죠? 어제 77,000원을 하회할 뻔했어요. 네, 뭐 깨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긴 했는데 비트코인도 테슬라와 비슷한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S&P 500의 임의 소비재 또는 뭐 여러 그 필수 소비재 그런 섹터들 특히나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들 이야기들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크게 처음에 각광을 받다가 지금 엄청나게 전반적으로 평균 지수 이제 흐름 보게 되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매그네펜 7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493개의 기업들 봤을 때 M7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M7 자체가 좀 크게 주가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약간은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해왔던 업적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기술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빠른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빨리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주주분들을 위해서. 지금 막 채팅창 보니까는 뭐 예전 같은 테슬라는 없다. 뭐 테슬라는 성장주가 아니다. 뭐 지금 진짜 어른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뭐 봐야겠죠. 뭐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죠. 자율주행 이벤트 6월 달에 있죠. 그리고 연말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벤트 분명히 있죠. 자, 그 외에 뭐 추가적인 뭐 부수적인 또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체감상 좀 먼 미래라고 보일 수 있지만 맞아요. 2025년 자체가 그래도 여러 이제 이벤트들이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벤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이벤트에 또 집중하는 그런 또 시장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이걸로 아마 잠깐만요. 이건 지금 워밍업. 30분 동안 뭐 한 거야 우리? 지금까지 워밍업이고. 자, 본격적인 얘기.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와,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맞나? 이게 맞나? 이게 하여튼 그랬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한번 담백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철강 수입 관세 2배로 인상하겠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무역 전쟁 격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로이터 통신에 나왔어요. 25%에서 50%로 이제 내가 상향하겠다. 지금 이 상향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온타리오 주에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보내고 있는 그 전기세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보복 관세 그럼 너희들 다 죽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깡패야 깡패.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2배로 인상할게. 그래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CNN 예, 그 다음에 이제 CNN입니다. 요 CNN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5시간 전에 나온 기사예요. 네네. 5시간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새벽 1시에 나온 겁니다. 새벽 1시에. 트럼프, 캐나다의 새로운 관세 부과 위협 후에 당국자들이 USMCA, 그러니까 자유무역 합작입니다. 재협상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로이터는 지금 야 2배로 인상하겠어 라고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CNN에서 무슨 얘기 나면 근데 자유무역 협정은 다시 협상을 합의했어. 어떻게 될지 정부와 이런 실질적인 백악관에 있는 그 이제 상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엇박자를 타고 있는 거죠. 기사 내용만 보면. 자, 그래서 요 CNN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니까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는 자유무역 조약을 재협상하기 위해서 목요일 회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급하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타리오 주에서 사실 미국의 북부 지역은 온타리오가 이제 생산해내는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수출에 대해서 25% 추가 요금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그러니까 부과하기로 했다가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캐나다 차기 총리 마크 카니, 이분은 약간 좀 강경한 발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차기 총리가 됐다 보니까 나는 저 트럼프가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우리는 관세를 절대 되돌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우리는 강경하게 밀어붙일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대외적으로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미국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캐나다의 알루미늄 수출은 작년에 미국이 수입한 전체 알루미늄의 41%를 차지하고 캐나다의 철강 같은 경우는 그중에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알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캐나다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의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루스 소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요게 이제 기사화된 겁니다. 상무부의 캐나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로 올리라고 내가 명령 내렸어. 그리고 트럼프가 또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영구적 셧다운까지 나는 경고했어. 너희들 계속 이렇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너희들 공장 전부 다 셧다운 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동차 관세 인상까지도 나는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길게 썼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우려 또는 트럼프 너가 지금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우리가 이거 하고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언론을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언제냐면요. 방송 기준 제가 이제 딱 예상을 하고 2시간 전입니다.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볼게요. 주식시장 폭락은 나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캐나다 관세 인하에 대해서 50% 관세 한다 그랬잖아요. 트루스 소셜에다가 캐나다 관세 인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라고 다시 바꾼 거예요. 지금 2시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자,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다시 초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백악관 젤렌스키를 다시 초대하겠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30일 임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후에, 그래? 자, 그럼 젤렌스키 다시 백악관 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화로 하나의 변동성을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 러시아와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2시간 전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지만 우리는 미국을 더 굳건하게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폭락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해라. 뭐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2시간 전에 나왔는데, 캐나다 관세 인하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야,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산업에 뭐 일자리가 10만 개가 없어지네 막 사내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아무의 방향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늘 지수 보셨죠? 계속 출렁거리는 모습.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장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혼란한 그런 시장에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멕시코, 지금 이건 캐나다만의 문제입니다. 멕시코는 또 다른 얘기가 있고, 자, 그 외에 중국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거의 지금 두 손 두 발 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뭐 언급 발언의 방향이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캐나다 차기 총리 마크 카니에 대한 뉴스들로 지금 많이 어제 또 저녁에 좀 많이 나왔는데, 자, 미국인들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캐나다의 총리는 이미 강경한 어떠한 관세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일단 천명했고, 나는 이제 트리도 총리와는 다르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초기 정치적 행보로 또 보일 수도 있고, 협상 카드로 좀 쓰기 위한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크 카니 차기 총리 자체가 과거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던 경력도 있고, 금융이나 이런 쪽에도 너무나도 빠삭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관세나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가지고 절대 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물론 여러 가지 협상 카드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기 어렵다라는 거를 뭐 다 알고 있겠죠. 그게 뭐 한국어든 미국어든 다르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계속 던지고 주워 담고 뭔가 수습하고 이런 행보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예. 오늘 밤에는 또 얼마나 다른 많은 이야기가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오늘은 또 CPI 발표되잖아요. 예. 또 갑자기 멕시코랑 또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차기 총리라는 분도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는 모습 보이면은 국민들이 그렇죠. 믿음이 가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강 대치일 수밖에 없는데, 자,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요거 어제 못했는데 오늘 뭐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량이 연간 100만 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게 되면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왼쪽 사진이 뭐냐면요, 이 보고서 일부예요. 이 보고서 일부인데,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게 들어가면 각 부품별, 각 부위별로 어떤 기업의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 요 부품에 이제 뭐 들어가는가, 들어가는지 이제 뭐 국가별로 쭉 나왔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근데 중국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이 정말 많고, 한국을 제가 찾았어요. 한국 기업이 있나? 있어요? 예, 근데 이 전체 중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어떤 기업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로보티즈인가요? 로보티즈예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상경산 로보티즈죠.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한국 국기가 있고, 세 군데네요, 세 군데. 삼성 SDI가 하나 있네요. 더. SDI가 있어요? 네, SDI가 있습니다. SDI가 지금 심장 쪽에 여기에 메인에 중요한 데네요. 중요한 곳에 이렇게 있고, 말하자면 미국, 일본, 중국, 근데 중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도 많지만 중국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 있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끌 기업 세 군데를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자, 이렇게 세 군데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밤사이에 우리 박 팀장님이 여러 가지 무쌍한 이런 관세 관련한 소식도 가지고 오고, 시장이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셔서 제가 오늘 민감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 피부라도 진정시켜야죠. 시트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 LBB라는 브랜드는 35년의 그 헤리티지를 자랑하는 하이엔드 스파 브랜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요 마스크 세트 10개, 그리고 요 폼 클렌저 2개, 그리고 세럼 1병, 이렇게 해서 요 세트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박 팀장님, 요걸로 진정 좀 하실래요? 이거 제가 한 박스 드릴 수는 없고 하나라도. 진정을 좀 하시고요. 시장이 진정이 안 되니까 우리 피부라도 진정 좀 일단은 진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탁해진 우리 시장을 이런 정수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정수기 제품은 퓨리데이 싱크대 정수기입니다. 싱크대에 이렇게 딱 필터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각종 유해한 물질들을 다 걸러줍니다. 이게 의료용 인공신장 혈액 정화용 필터를 사용해서 유해 세균, 미세 플라스틱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딱 정수를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 필터 하나를 한 7개월 넘게 쓸 수 있대요. 저희가 요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 필터도 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제품은 4만 원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년을 가까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이 정수기 필터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정이 안 되는 시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